자, 고려인이 한국에 정착을 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여러 조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만 결국 한국어 문제였습니다. 제가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어를 잘하는 고려인을 만났을 때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국어를 알게 모르게 많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역량을 통해서 사실 좀 구어체에 가까운 한국어 구사를 잘하게 되었는데 그 외에는 사실 고려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기회도 없었고 또 배울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구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다른 민족들보다 더 힘든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왜 고려인의 한국어 구사력이 낮은지 그 이유부터 먼저 분석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러시아어를 제일 언어로 구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언어 계통인 알타이어인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지역에 중앙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이제 우즈벡, 가자, 키르기스 이런 투르크멘인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한국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 개최하는 각종 한국 경시대회에서도 우즈벡인이라든지 터키인이라든지 이런 같은 알타이어 계통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국가 출신들이 수상을 자주 합니다. 한국인이 영어를 배울 때 처음에는 한국인 강사가 한국어로 영어 기초를 가르칩니다.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고려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국인 강사가 한국어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사실 우리한테는 사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미국인이 영어로 처음부터 한국어를 영어를 가르친다. 그러면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 한국 사람이 영어를 전공한 한국 사람이 한국어로 영어의 어떤 기초 문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급 정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원어민과 이제 대화를 해도 큰 문제가 없고 또 이제 사실은 이제 영어를 배우는데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순서입니다. 근데 고려인들한테는 이게 반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강사가 한국어로 러시아를 가리키면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어를 전공한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러시아인이라든지 우즈벡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어 기초 문법을 가르쳐주면 훨씬 더 본인들이 더 수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와 있는 한국인의 상황하고는 고려인들은 상황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는 고려인들이 항상 원하는 것이 우리가 한국말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것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맞춰져 있다. 그래서 한국어를 전공한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러시아인이나 고려인이나 우즈벡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한국어 기초를 가르쳐주면 훨씬 더 우리가 한국어 이해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거기에 이제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어 기초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발음도 어렵고 그래서 이 발음의 어떤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사실 한국어를 전공한 러시아인이 러시아어로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 고려인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어 교수법을 전공한
고려인 혹은 러시아인 이 강사가 러시아어로 한국 기초를 강의를 해주면은 우리가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실제로 지금 중앙아시아에 있는 한국어 교육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원에는 한국인 강사가 처음부터 한국어 기초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어 교육원을 나온 고려인들이 한국말을 훨씬 더 잘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려인들한테 한국어를 강의하는 한국인 강사의 수준입니다. 제가 그분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특정 외국어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그 특정 외국어를 전공한 사람들이 훨씬 더 교수법이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말 한다 그래서 한국인이라 그래서 한국인 누구나가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NGO 단체들에서도 사실 한국어 강좌를 열었을 때 고려인들한테 한국어를 강의하는 분들이 이 한국어 교수법을 전공하신 분들로 채워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국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이제 한국어를 막 귀로 듣고 또 흉내 내면서 이제 구어체는 또 빨리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한국에 살기 위해서는 뉴스도 들어야 되고 또 기사도 읽어야 되고 또 새로운 법이 나오면 그것도 스스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한국어 교수법을 갖다가 좀 바꾸어 달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많은 고려인들의 요청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부분을 공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인들이 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또 기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사실 고려인들에게 맞는 그런 교수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NGO 단체들이 이제 한국어 강의할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문제점들이 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분이 이 한국어를 강의하는지, 사실 어느 정도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보고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에 러시아를 배울 때, 그 다음에 우즈베크를 배울 때 사실은 처음에 한국 이제 우리 교수님으로부터 강사님으로부터 이제 강의를 들었고, 러시아를 배울 때 그랬고, 그 다음에 우즈베크도 사실 우즈베크 분한테 배웠습니다만 그분이 저한테 러시아어로 우즈베크 기초문법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때 훨씬 더 제가 이해도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제 이런 개인적인 그런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고려인한테도 이러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실 고려인들이 정말 소련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따뜻한 소련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를 러시아인만큼 구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도 한국인만큼, 한국 사람들만큼 한국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그런 한국어 수준이 필요한 것입니다.